자, 이어서 중국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입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중국이 좋다 나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여기 좀 더 세부적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 평은 불안하지만 조금씩 회복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중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좀 강화가 되면서 투심이 불안하긴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경기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 강도 축소 우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4일 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조 위안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한 점이 투자 심리 회복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는 이제 올해랑 내년 각각 5천억 위안씩 사용될 예정이고요. 자금은 재해 방지랑 복구 작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의 집계가 되게 되고요. 이로써 이제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율은 3%에서 3.8%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부양책은 사실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부양 효과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금의 80% 이상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대략 4에서 5%포인트 정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공업기업의 이익 지표도 회복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1월에서 9월까지 공업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비 9% 감소를 하면서 하락폭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단월로만 보면은 이제 8월에 이어서 이제 9월에도 전년 동기비 12% 증가하면서 이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제조업의 수익성 개선은 이제 중국 경기 전반에도 좀 좋은 소식인데요. 현재 중국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제조업 투자입니다. 제조업들의 이익이 개선됨에 따라서 투자 반등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국 제조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좀 떨어진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발표된 게 예상치가 50점인데 49.5가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발표된 10월 제조업 PMI가 49.5로 기준선 하회했습니다. 이 9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요인을 이제 통계국에서는 이제 그 국경절 수요가 이제 9월에 앞당겨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세부 지표에서도 신규 주문 지수가 다시 위축 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간차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현재 나온 PMI 지표도 실시간으로 해석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지켜봐야 될 중국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중국 금융공작 회의인데요. 어제랑 오늘 이제 중국에서 금융공작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이 개발업체들에 대한 자금 조달 규제를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헝다가 이제 오전 장중에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사상 최저치 기록을 했다가 청산 소송 심리일이 12월 4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하락폭이 8%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碧桂园역시도 25일날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디폴트 구성 요건이 지금 갖춰진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금융공작 회의를 소집을 해서 금융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LGFB나 이런 지방 정부들의 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을 이제 주요 안건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21%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재정 적자를 늘리고 재정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인데요. 12월부터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는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다만 이제 기존의 수출 통제 범위를 원래 7개 제품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 제품과 천연 흑연 제품 등 9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제 이중 용도의 여부를 심사를 받아서 수출을 허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는 완전 수출 금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흑연은 2차 전지 응급제 핵심 소재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94%에서 98%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출 통제도 단기적으로 수급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과거 2006년 9월에 수출 통제를 시행한 직후에 이제 2개월간 흑연 수출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지만 이후에는 기존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고 8월에 시행된 이제 갈륨이나 게르마늄 수출 통제도 8월 수출만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고 9월 다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도 단기적으로는 수급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내용들 좀 잘 체크를 해봤고요.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3일날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된 제조업 PMI는 좀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시장 예상치 하회했는데요. 사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이제 9월에도 사실 전월 대비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둔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준선 아래에 위치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추가 부양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일에도 수출입비표 발표됩니다. 근데 8월, 9월 2달 연속 낙폭을 줄였는데 이번에 이제 제조업 PMI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 축소 추세가 지속될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지표, 두 가지 기준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